PK 헌납, 뒷공간 허용, 2실점 원인 제공. 김민재 최악의 경기, 공격적인 수비,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미넨 vs 레알. 특급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이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28가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 실수는 모두 상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형편없는 평점을 받았다. 김민재는 1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의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 선발로 나왔다. 이는 김민재 커리어 첫 UCL 준결승 출전이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 소속으로 8강전에 나선 게 전부였다. 특급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이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28가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 실수는 모두 상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형편없는 평점을 받았다. 이날 경기는 김민재의 시즌 막판 커리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시즌 뮌헨 이적 후 시즌 초중반까지는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좋은 평가를 받던 김민재는 지난 1에서 2월에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팀으로 차출돼 나갔다 온 이후 팀 내 입지가 확 떨어졌다. 무너졌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다. 에릭 다이어와 마티아스 데 리흐트에게 주전 자리를 완전히 뺏겼다. 선발 기회의 박탈은 급격한 자신감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교체 출전 때 기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됐다. 악순환이었다. 김민재에 대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급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이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28가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 실수는 모두 상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형편없는 평점을 받았다. 그나마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출전하며 자신감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다. 마침 데 리흐트가 주말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덕분에 김민재에게 또 기회가 왔다. 챔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 다이어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다. 김민재 역시도 이 경기에 걸린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경기 초반에 매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라인을 끌어올리며 선제적으로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이 2에서 3차례 나왔다. 공격 빌드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덕분에 뮌헨이 초반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다. 특급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이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28가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 실수는 모두 상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형편없는 평점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수비는 안정이 우선이다. 김민재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전반 24분에 김민재가 뒷공간을 비워두고 라인을 올리자 레알의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재빨리 그 공간으로 파고들며 뛰었다.
김민재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어 토니 크로스가 예리한 킬패스로 비니시우스에게 공을 전달했다. 한순간에 페널티 지역 안쪽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만들어진 것. 비니시우스는 깔끔하게 골을 넣었다. 명백한 김민재의 실책이었다. 이후 무난하게 전반을 마친 김민재는 후반에 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2에서 1로 역전한 상황이라 김민재에게 더 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다. 일단 또 비니시우스를 놓쳤다. 전반과 비슷한 장면이 후반 33분에 나왔다. 김민재가 따라갔지만 마무리 슈팅까지 나왔다. 노이어 키퍼의 선방이 나왔다. 특급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이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28가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 실수는 모두 상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형편없는 평점을 받았다. 특급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불과 1년 만에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이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28가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 실수는 모두 상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형편없는 평점을 받았다. 그러나 한번 흔들린 김민재는 회복되지 못했다. 다이어와의 호흡도 여전히 좋지 못했다. 후반 38분에 박스 안에서 수비 경합 도중 호드리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곧바로 경고와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레알 선제골의 주인공 비니시우스가 키커로 나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결과적으로 뮌헨의 이 실점은 모두 김민재에게 비롯된 것이다. 김민재가 아니었다면 귀중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바람에 결승행 가능성도 낮아지게 됐다. 김민재가 졸지에 역적 2된 셈이다. 평가는 냉정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5.7점을 부여했다. 이는 팀 내 최저일 뿐만 아니라 양팀 합산 최저 점수다. 이날의 엑스맨이자 구멍이 바로 김민재였다는 뜻이다. 난 브라질 국대 주전인데 넌 백업이네. 히샬리송. 북런던 더비서 신경전 오른쪽 화살표 아스널 DF 조롱, 눈살.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지난달 30일 한국 시간 히샬리송은 북런던 더비가 끝난 후 아스널 수비수 가브리에우 마갈량이스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아스널 팬들의 분노를 샀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28일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티다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북런던 더비에서 2에서 3으로 패했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전에만 3골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어졌다. 전반 15분 아스널의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크로스가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머리 맞고 들어가 토트넘의 자책골로 이어졌다. 이후 전반 23분 센터백 미키 판더펜이 동점골을 터뜨리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득점이 취소됐다. 아스널에 끌려가던 토트넘은 전반 27분 부카요 사카에게 추가골을 내줬고 전반 38분 다시 코너킥 상황에서 카이 하베르츠의 헤더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전반전을 0에서 3으로 마쳤다. 일부 토트넘 홈팬들은 패배를 직감해 일찍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저력을 발휘하면서 아스널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후반 29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상대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노려 추격골을 터뜨렸고 후반 42분 벤 데이비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를 한 골 차로 좁혔다. 두 골을 터뜨리며 동점까지 단 한 골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토트넘은 끝내 동점골을 넣지 못하면서 시즌 마지막 북런던 더비를 2에서 3패배로 마무리하며 아스널에 승점 3점을 내줬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의 4위권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승점 60, 18승 6무 9패로 리그 5위에 위치한 토트넘은 2경기 더 치른 에스턴 빌라, 승점 67를 추격 중이다. 토트넘이 수년된 2경기를 모두 이겨도 빌라보다 승점 1점 뒤처지고 설상가상으로 잔여 일정 상대의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가 있어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다. 반대로 토트넘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긴 아스널은 승점 80, 25승 5무 5패, 되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며 한 경기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 승점 79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라이벌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갔기에 아스널 팬들의 기분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 히샬리송이 온라인상에서 아스널 선수를 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분노를 표했다. 북런던 더비에서 히샬리송은 후반 19분 교체 투입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데 실패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또 슈팅도 단 1개만 시도했고 유일한 슈팅도 수비벽에 막히는 등 교체로 들어왔음에도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날 히샬리송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순간은 손흥민의 페널티킥. 역골이 터진 후 후반 43분 아스널 센터백 마갈량이스와 신경전을 벌였을 때이다. 아스널의 킥오프로 다시 경기가 재개됐을 때 히샬리송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마갈량이스를 몸으로 강하게 밀쳤다.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진 마갈량이는 일어난 뒤 히샬리송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두 선수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자 심판은 잠시 경기를 중단했다. 아스널 팬들은 공과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몸으로 부딪혀 마갈량이스를 쓰러뜨린 히샬리송에게 화를 냈는데 히샬리송이 경기 이후의 한 행동이 아스널 팬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 후 틱톡 계정에 브라질 1순위 공격수 vs 브라질 후순위 수비수 라며 히샬리송이 마갈량이스와 신경전을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를 히샬리송이 공유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두 선수 모두 같은 브라질 출신의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 중이다. 히샬리송은 자신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 중이지만 마갈량이스는 우선순위가 뒤로 처진 백업 센터백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SNS를 통해 선수를 조롱하는 모습은 아스널 팬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패배자의 사고방식, 내가 왜 히샬리송을 싫어하는지 알게 된다. 히샬리송은 말 그대로 패배자이다. 라며 히샬리송의 행동을 지적했다. 3. 전북 결별 4주 만에 페트레스쿠 재취업 성공. 클루지는 지난달 30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페스테스쿠 감독 선임을 통해 페르테스쿠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전북과 결별을 발표한 날은 지난 6일.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페트레스크 감독은 루마니아 축구계에선 선수와 감독으로 눈부신 발자취를 남은 전설로 평가받는다. 1986년부터 2003년까지 17년간 루마니아와 이탈리아,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총 500경기 이상을 소화한 베테랑 선수였으며 루마니아의 FCSB, 스테아오와 부쿠레슈티와 잉글랜드 첼시에서 핵심 선수로 활동하며 리그 우승을 포함한 여러 컵대회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루마니아 국가대표 선수로도 95경기, 12득점에 나서며 월드컵 1994-1998, 과 유로 1억 9,961만 2천에 출전했다. 은퇴 후 자국에서 감독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페트레스쿠 감독은 06-07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FC 우니레아 우르지체니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컵 준우승, 07-08 시즌 과팀 창단 최초의 리그 우승, 08-09 시즌을 일궈내며 지도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러시아 무대로 자리를 옮긴 페트레스쿠 감독은 2부 리그에 있던 쿠반 크라스노다르를 이끌고 우승, 09-10 시즌을 차지해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켰으며 이후 러시아 명문 구단인 디나모 모스크바의 지휘봉을 잡고 팀을 이끌었다.